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서 길을 묻다 1편 과유불급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무슨 뜻일까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나치면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근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고요.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줬어요. 유튜브를 한다는 거를. 저 부인한테도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도 몰래 시작을 하니까 1년 내내 열심히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은 하나도 안 달리고 1년 내내 했는데 구독자는 20명밖에 없더라고요. 20명도 생긴 게 어딥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아파트 당첨되고 검단 신도시 얘기를 하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고 댓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에는 재미도 느끼고 행복합니다. 근데 이 댓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 최근에 올라온 댓글을 보면은 비싼 대출은 어떻게 해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댓글 올려주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도 어떤 질문이라도 하면은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싼 대출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민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적당한 말이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이거죠. 이 대출도 적당히 받으면은 이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여러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왜냐, 돈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데 남의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나면 좋겠죠. 요즘 같은 하락장 은행이자 올라갈 때는 고민이겠지만요. 근데 내가 감당할 만큼 적당히 대출을 받으면은 이게 상승 효과가 더 커져서 레버리지 효과가 납니다. 근데 내가 갚지 못할 능력만큼 너무 많이 대출을 받아서 못 갚는다. 그러면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최악에는. 그래서 지나치게 하면은 고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면 자꾸 마음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건강까지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행복하게,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상승분도 누리고요. 투자 효과도 누리고. 근데 이거 잘못 투자해가지고 불안불안에다가 건강까지 잃어버리면 투자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당하게 내가 그 감당할 만큼만 그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투자를 하면은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명인들, 저희 서브님들은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했죠. 투자자냐, 투기자냐. 이 두 가지로 자꾸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 투자자는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면서 눈덩이 전략으로 내 자산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투기자는 갑자기 막 떼돈을 벌었다가 갑자기 파산하고 막 이럽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안전하게 원금을 지켜가면서 꾸준하게 눈덩이를 불려가는 법칙이 진짜 투자다 이거죠. 이거는 도박이라 이거죠. 이거 자기 능력에 넘어서는 거를 하면은 이거는 도박이라 이거죠. 그래서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은 입지 좋은 아파트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주식 투자에서 앞으로 100배 올라갈 주식을 종목 선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인드 관리입니다.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가짐에서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과유불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에서는. 그 다음에 올라온 댓글이 지금은 싼 게 아니다, 바로 내년 되면 이해가 되실 듯, 아직 하락 시작도 안 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저희 세계 명인 사부님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걸 맞힐 사람은 없다. 만약에 그걸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사기꾼이나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도 뭐 예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대학 교수님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예측하는 거지, 그게 100%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첨단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역사를 왜 공부할까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부동산이 쭉 올라가요. 그러다 하락기가 옵니다. 하락기가 오면은 이때가 싸게 살 매수 찬스인데 이때를 놓쳐요. 이때는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삽니다.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런 하락기가 오면은 그때는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근데 또 떨어져요. 막 40%, 30%, 40% 떨어져요. 그럼 이때는 이때 상황하고 또 틀린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어땠지만 이때는 지금 다르다 이거예요. 공포 분위기고 앞으로 내년에 얼마나 떨어질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도 또 못 삽니다. 그래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진짜 샀어야 되는 건데 다음에 기회가 오면 또 무조건 산다 그러는데 다음에 또 공포시장이 오잖아요. 지금 공포시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또 못 사요. 왜 못 사냐? 이때랑보다 지금은 더 훨씬 심각하다 이거죠. 이때는 평당 10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평당 1억이라 이거죠. 그 게임이 안 된다. 이때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너무 비싸다는 말을 했었고 이때도 너무 비싸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항상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입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일시적으로 급박하게 올리지만은 물가는 올해 말에서 내년이면은, 올해 말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자 어떤 분들은 올해 말이면 빠르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내년쯤 되면은 물가가 잡히고 금리도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금리 떨어지면 부동산에는 호재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고금리 시대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과연 3년 후에 검단 신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이걸 예측을 한다고 이게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죠. 맞힐 수도 없고 그냥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서울에는 지금 들어갈 자리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집값도 막 비싸고 평당 1억 막 이래요. 그래서 저 같은 서민은 들어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살더라도 뭐 그렇게 뭐 쾌적하고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검단 신도시는 서울하고 가까워요. 거기다가 이제 GTX D, 서울 5호선, 서울 9호선 막 들어옵니다. 그럼 만약에 GTX D, 서울 5호선, 서울 9호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검단 신도시는 인천이 아니라 서울시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거 서울시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서울 변두리에서 중심구,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은 종로, 여의도, 강남, 여기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거 서울 변두리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GTX D 타면은 강남까지 30분 안에 간답니다. 그럼 이거 서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서울시 검단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변두리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검단구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인구 상승률 1위입니다. 앞으로는 더 가파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 뉴스에서 막 선전을 해줍니다. 검단 아파트, 새 아파트가 전세값 1억대로 떨어졌다. 막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다. 개폭락한다. 막 이런 얘기를 9시 뉴스 뭐 여러 뉴스에서 계속 막 선전을 해줘요. 검단에 새 아파트가 엄청 싸다. 뭐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젊고 똑똑한 그 신혼부부들이 이 뉴스를 안 듣겠습니까? 듣거든요. 나는 지금 전세 10억 사는데 여기는 1억대야? 그럼 2억이면 충분하겠고, 그러면 8억이 남네? 그러면 전세 대출 한 거 5억 갚아버리고, 그래도 3억이 남네? 3억은 그러면 뭐 내가 재테크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볼까? 이 한국의 빌딩 부자들도 보면은 빌딩 전문가가 10년 동안 3,000명 넘는 사람한테 빌딩을 이제 소개시켜주고 팔고 매매하고, 그래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이 사람이 왜 건물을 어떤 마음으로 매입했고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실패를 했냐, 이거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빌딩을 사가지고 손해를 보고 성공을 한 것 같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당신 지금 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현금 자산이 10억도 안 되는데 무슨 빌딩 부자들을 읽고 빌딩 공부를 하냐, 이거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빌딩 부자들이 오피스 빌딩을 하나 사는데 뭐 100억이 들었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이 오피스 빌딩을 사가지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연들을 듣잖아요. 근데 오피스 빌딩이 아니라 원룸 건물을 하나 사잖아요. 1억이면 하나 사요. 그러면 1억에 사가지고 월세를 뭐 50만원 받아가지고 이익이 몇 프로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억만 있으면 이거 원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룸 투자를 하려면 역 가까운 데에 있어야지 수요가 몰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원룸을 사가지고 월세를 받아요. 근데 이게 한 3, 4년 지나면은 헌 건물에 처음에 새 건물 들어갈 때는 세탁기에 새 냉장고에 뭐 다 풀옵션으로 해줍니다. 근데 역세권은 옆에 또 새 건물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이 새 건물은 월세가 여기랑 비슷한데 풀옵션으로 세탁기 새고 냉장고 새고 뭐 책상 새고 다 새거로 줍니다. 여기는 3, 4년 썼으니까 낡았어요. 그럼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지 여기로는 공실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배우는 거죠. 이런 거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이게 내 재산이 됩니다. 내 노하우가 되고. 이분들도 빌딩 매매를 하면서 실패했던 사연, 성공했던 사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다 공부가 되고 제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또 3000% 빠졌는데요. 이거는 빌딩 부자들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들을 요즘에 보면서 제가 이 세상에는 주식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15년 동안 주식만 있는 줄 알고 오로지 주식에 올인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4월 달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부동산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하고 부자하고 같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 가장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 부자들이 가장 많아요. 주식 부자는 진짜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아니면 CEO 출신들이 그냥
내 회사 주식이니까 갖고 있다가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거지. 거의가 다 부동산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 공부를 했는데 부동산 공부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식 공부도 같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동산 그 관련 방송들을 보다 보면은 주식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주식 전문 용어를.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같은 투자라. 주식하는 사람들도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냐? 주식으로 벌어놓은 거 안전한 부동산에 묻어두면은, 안전한 부동산에 묻어두고 나머지로 주식 투자해서 또 불려서 또 부동산 묻어두고, 그래서 주식으로 만약에 깡통을 찬다 혹시, 그러면 부동산 하나 매도해서 또 주식을 하고, 이렇게 윙윙하는 관계를 많이 갖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저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요. 그러면 3년 후에 검단 신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정확히 예측을 못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검단 신도시도 그 분당 아파트처럼, 분당 아파트 3억짜리 입주해서 들어갔는데 20년이 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됐답니다. 근데 이 검단 신도시도, 물론 이제 분당은 분당 옆에 바로 판교 그 테크노밸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신분당선이 생기고 막 이런 호재가 많이 생겼는데, 이 검단도 그 이상으로 호재가 많이 생기고 지금 이미 생겼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인구 상승률 1위입니다. 그 젊은 분들이 막 모든 매스컴에서 막 검단 신도시 막 선전을 해줘요. 검단 신도시 막 전세가가 1억이다 막 선전을 해주고 막 그래요. 전국 그 저 젊은 신혼부부들이 시선이 열로 쏠렸습니다. 지금 지방에 살던 분들도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돈이 없어 못 올라가. 근데 검단 신도시는 서울 저 지방 아파트 전세가랑 보다 더 싼 데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싼 거지 몇 년 지나면은 다시 원위치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선이 쏠리니까 젊은 신혼부부들이 대거 몰릴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올해 뭐 몇만 가구가 되든 내년에 몇만 가구가 됐든 다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싸게 나가서 좀 집주인들은 좀 속이 쓰리겠지만요. 어쨌든 인구가 집중이 됩니다. 그럼 인구가 집중이 되면은 교통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표밭이거든요. 이게 표밭. 그러면은 지금 이 검단 신도시 주변에 일산, 창릉 신도시, 뭐 대장 신도시, 계양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엄청난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이 계양 테크노밸리 이 주변에도 일산 퀸텍스 뭐 일자리가 마곡 엠밸리 뭐 인천공항 엄청나게 이 주변에 일자리도 폭발하고 이 주변의 인구를 김포 한강 신도시 뭐 해서 다 합치잖아요. 이 인구가 200만이에요. 200만. 그러면 이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대통령이 바뀔 때도 이 200만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표차가 뭐 몇십만 표로도 막 등락이 갈리는데 이 200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이제 김포 이런 데서 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 공약을 안 했으면 그 표도 안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옥철도 막 타보고 막 이러니까 진심이 느껴져서 더 많이 찍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구가 집중되고 모든 매스컴에서 막 선전해줘요. 근데 이 검단 신도시가 앞으로 3년 후에 얼마큼 발전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분당 같은 그런 엄청난 신도시, 대박 신도시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과유불급만 안 하면은 행복하게 사시면은 대박이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